이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역함수 뭐 이런 것들 배울 건데, 자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교재 114쪽 펴보세요. 자, 교재 114쪽 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4개 변수로 나타내는 함수. 그러니까 이게 분수꼴이 되는 걸 이용을 하는 건데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dy분의 dx를 하고 싶어. 근데 막상 y라는 놈도 t라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시간이든 뭐든, 맞죠? 이 y라는 놈도 t에 대한 함수고 x라는 놈도 t에 대한 함수인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아까 그것처럼 약분했던 것처럼 살릴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를 미분한 y'이랑 얘를 미분한 x'의 분수꼴로 x분의 y의 미분계수를, 그러니까 도함수를 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번 4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입니다. 되게 당연한 거야. 자,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예제 1번을 볼게요. 예제 1번을 보시면 x라는 애가 t 플러스 2야 루트, y라는 애가 t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dx분의 dy를 구하라고 문제가 나와요. 아, 물론 당연히 자, 요거 두 개 t를 소거해서 x랑 y랑 엮을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 x제곱 빼기 2가 t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y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5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dx분의 dy를 하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 요렇게 써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쓸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런 작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어떻게 푼다는 거야? 내가 만일에 dx분의 dy를 푸는 상황이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각각을 t로 미분을 해버리자는 거야. 그러면 얘 t로 미분하면 어떤 게 나오죠? 2t 나올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 루트의 t제곱, 루트에 t 플러스 2를 미분을 하면 제가 t 플러스 2의 2분의 1제곱이죠. 미분하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t 플러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붙을 거고, 그래서 그걸 역수치하면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개 변수를 나타내는 함수의 미분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야.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풀기보다는 이 4개 변수를 살려놓는 형태로 미분을 많이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걸 t를 소거해서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면 돼. 할 수는 있는데 잘 안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2번도 해볼게요. 2번을 보시면 x가 t 빼기 sin t고요. y가 1 빼기 코사인 t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건 진짜 dx분의 dy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얘들을 t를 소거해서 같은 식으로 표현하기 거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자, 근데 이런 거 거의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냥 각각을 t로 미분하는 식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dx분의 dy를 dt분의 dy 곱하기 dt분의 dx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얘를 t로 미분하면 뭐 나와? 얘 t로 미분하면 sin t 나오죠. 1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t가 sin t가 됩니다. 맞지? 맞아? 그리고 나서 x를 t로 미분하면 1 빼기 코사인 t인데 역수치했으니까 1 빼기 코사인 t분의 1 나오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 빼기 코사인 t분의 sin t가 정답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요렇게 일단 푸는 거, 요게 첫 번째 4개 변수 이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자, 음함수 미분법이 약간 이 4개 변수 이용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음함수가 뭐예요?
갑자기 음함수 미분법이 나왔거든? 그럼 음함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음함수가 뭡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꼴로 정리해서 y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나는 요런 모양. 자, 우리가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표현을 원래 양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음함수인 거죠. 맞지? 그 양함수는 원래 어떤 거냐면 y는 하고 여기 fx라고 해서 x에 가는 식으로 쫙 정리된 y는 꼴로 정리된 거를 양함수라고 하고, 자, 그래서 이거의 음함수 표현이 어떤 거냐면 반대로 는 0으로 정리된 거. 그러니까 x랑 y로 관련된 식이 딱 있고 는 0으로 정리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이런 걸 우리가 음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어떤 대표적인 게 있지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이게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죠? 얘가 대표적인 뭐다? 음함수 표현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x, y를 같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음함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 식을 미분할 거야. 요 식을.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질문을 해보자. 결국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건 얘가 일종의 x에 관한 식이에요, 아니에요? 이 y가 정리를 하면 당연히 x랑 연동이 되는 거지. 지금 보시면 둘이 제곱해서 더해서 1 된다는 건 x가 변화하면 y가 변해, 안 변해? 변하니까 y가 일종의 x에 대한 함수야, 아니야? 함수인 거지. 그러면 이거를 x로 미분하는 게 돼, 안 돼? 되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양변을 x로 미분을 하면 x제곱은 뭘로 바뀌어요? 2x가 되지. 그리고 아까 했던 합성함수 미분처럼 생각해보라고. y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 y가 일종의 f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함수잖아. 그러면은 이 y제곱을 미분하면 자체적으로 미분한 2y를 쓰고 추가로 뭘 써야 돼? y 프라임. 그러니까 dx분의 dy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된다고. 는 0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dx분의 d를 취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dx분의 dx제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dx분의 dy제곱은 dx분의 d의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0되고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2x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돼? 이거를 봐봐. dy의 dy제곱을 먼저 하고 그 뒤에 dx분의 dy를 곱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돼, 안 돼? 분수꼴 연산하듯이 된다고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얘가 2y이고 얘가 내가 구하려고 하는 y 프라임 dx분의 dy죠.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모양이 나온다고? 지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구해야 되는 dx분의 dy가 얼마예요? 이거 정리하면 되잖아. 얘 넘기고 양변을 2y로 나누면 dx분의 dy가 얼마다? 마이너스 얼마야? x분의 y다. 아니지. y분의 x다. 그치?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뭘까? 지금 내가 구한 게 뭐야? 반지름이 1인 원이지. 맞아, 아니야?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는 거야. 1인데 여기서 접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점인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는 점이 있어. 요때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여러분 알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게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딱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간에 대입하면은 뭐가 나온다?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dx분의 dy인데 거기 점 대입하면 그 의미가 뭐라고?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잖아. 그게 의미가 뭐였지? 접선의 기울기였지. 그래서 저거 하면은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 음함수를 미분해도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면 기하에서 배우는 2차 곡선들 있죠. 기하 아직 안 했나? 해본 적 한 번도 없나 다들?
자, 기하에서 2차 곡선 배워요. 거기 있는 점들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 유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 식의 내용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 편하냐면 방금 한 것처럼 y는 꼴로 정리하기 힘들 때 쓰기 좋은 거야. 이게 y는 꼴로 예쁘게 되면 그냥 바로 미분하면 되잖아. 이런 거 맞죠? 근데 지금 봐봐. 얘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야. 이거 정리하면 y제곱은 1 빼기 x제곱이라서 맞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일단 함수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쪽에서 나온다고 풀마에 따라. 자, 아무튼 이렇게 두 개 나오면 그거 미분해서 도함수 구해도 구해지긴 하는데 이거는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모양이거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겠지, 맞지?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막 세제곱 섞여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음함수 미분법 할 때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x 관련된 건 그대로 x로 미분, y 관련된 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y 관련된 식은 내가 dx분의 d하고 y 관련된 식을 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fy를 하는 상황이야. 이걸 어떻게 바꿔 쓰라고? dy분의 d fy를 하고 그 뒤에 dx분의 dy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y에 관한 식 자체적으로 미분한 뒤에 요거만 딱 곱해주면 돼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dx분의 dy를. 알겠죠? 자, 요거 음함수 미분법이었고요. 그 다음 역함수 미분법이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해. 이게 은근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자, 여러분 역함수의 미분법은 무슨 역할이냐? 보세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f랑 g랑 역함수예요. f랑 g랑 역함수야. 그러면 f에다가 gx 넣으면은 뭐가 나오죠?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했어. 뭐가 나와? 그대로 x 나오는 거 맞나요?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오죠. 맞아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어서 이걸 이용을 해서 뭘 할 거냐면 자, 우리가 요걸 이제 미분을 해봐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얼마다? 1이다가 되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g 프라임 x는 이 그러니까 f라는 함수의 역함수인 이 f의 역함수인 gx를 미분한 거야. 미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 이런 애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지. 자, 이 식의 의미가 뭘까, 얘들아? 이 식의 의미가? 예를 들어 봐봐. 내가 a, b라는 점이 f가 지나. fx가. 그럼 gx는 역함수니까 어떤 점이 지나죠? b, a를 지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b라는 점에서의 뭘 구한다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역함수 입장에서 x가 b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게 뭐랑 같아지는 거야? f 프라임 gb분의 1이잖아. 근데 gb가 얼마 나오지? a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원래 함수의 대응되는 점에서의 뭐?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나온다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림을 하나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보시면 이해가 잘 되는데,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지수함수나 로함수 하나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y는 2의 x제곱 그래프가 있다고 쳐. 됐나요? 자, 그리고 이쪽 편에 y는 lnx 그래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1,1라는 점을 지날 거고요. 맞나요? 또 이렇게 가면 얘가 어느 점을 지나죠? 2,1이라는 점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둘이 이렇게 y는 x를 했을 때 대응되는 두 점인 거야. 맞아 아니야? 자 그러면 요때 기울기랑 요때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자고. 요때 접선의 기울기 얼마죠? 일단 도함수 구해야겠지. y 프라임 하면 2의 x제곱 미분해봐야 그냥 2의 x제곱이지. 그래서 여기 x 1 대입하면 자 기울기 얼마 나와요? 2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맞아요? 그러면 요때 기울기가 얼마일 거라고? 2분의 1 얘의 역수일 거라고. 실제로 자 요거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거기 x 2 대입하면 기울기 얼마 나와? 2분의 1. 그러니까 얘랑 이렇게 역수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쓸까요? 당연히 역함수 구하기 힘드네. 역함수를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얘가 원래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역함수를 내가 구하기가 되게 복잡한 거야. 근데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야. 미분계수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대응되는 점의 원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어떻게 한다고? 역수 취한다는 거지. 사실 우리 그림 보면 당연하잖아. 내가 이쪽에서의 기울기 구하고 싶어. 근데 모르겠어. 근데 원래 함수는 알아. 그럼 이거 대칭되는 거 생각하면 역수일 거 아니야. 그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게 쉬운 내용이야. 됐죠? 그게 뭐다? 역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실제 연산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예제 2번. 너무 따뜻해서 그래? 왜 이렇게 졸아? 아니면 내용이 더러워서 그래? 자, 예제 2번. 자, 다음 음함수 표현에서 dx분의 dy를 구하래. 자, 빠르게 할게요. 실제 시험 때 쓰는 방식으로 설명할게. 아까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자, 1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더하기 2y는 3이다. 자, 이걸 y는 꼴로 정리해서 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능은 한데 어려워요. 얘는 그나마 가능해. 왜냐면은 이거 이거 더하기 1에서 y 더하기 1의 제곱 만들고 막 정리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거든? 자, 근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자, 이거 구할 때. 자, 어떻게 그냥 바로 양변을 x로 미분해버려. 자, 바로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은 2x. 이렇게 쓰면 끝. 그리고 y제곱은 2y 쓰고 뒤에다가 dx분의 dy 붙여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더하기 2도 y에 가는 식이지, 이것도. 그럼 요거 y로 미분하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y로 미분하고 뒤에 dx분의 dy 붙여주면 된다고요. 그게 얼마다? 상수항 미분하면 얼마지? 0이야. 자, 그러면 2y 더하기 2에 dx 더하기 dy가 마이너스 2x니까 dx분의 dy는 얼마다? y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다. 이렇게 x랑 y로 된 식 자체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됐으니까 y가 뭐가 되면 안 돼요? y가 마이너스 1 돼서 분모가 0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냥 미분하고 y는 그냥 y로 미분하고 뒤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두 번째 식도 봐봐. 두 번째 식 보시면 2번 x 빼기 y 빼기 y분의 x가 1이다. 자, 요런 식은 그냥 놔두면 분수꼴에다 미분하기 더럽죠. 그래서 양변에 xy를 곱해. 그러면 y제곱 빼기 x제곱은 xy다가 돼요. 요거를 양변을 x로 미분을 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2y 쓰고 뒤에다가 dx분의 dy 붙여주면 된다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마이너스 2x라고 써주면 돼.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돼? 얘가 문제지 않아? 자, 얘 봐봐. 앞에 거 x로 미분하면 얼마예요? 두 개 곱한 거잖아.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곱미분 쓸 건데 앞에 거는 x니까 미분하면 1이죠. 그래서 y라고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건 어떻게 돼요? x라고 쓰고 끝내면 안 되겠지? y를 x로 미분한 거니까 추가로 dx분의 dy 붙여주면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돼. 눈 떠. 졸면 어차피 이거 못 들으면은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도함수 구할 때 막 못하고 있으면은 진행이 안 돼요. 하는 법을 외워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서 dx분의 dy만 모으겠지.
그래서 dx분의 dy가 2y 빼기 x분의 2x 더하기 y다.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꼭 추가로 써주세요. 그치? 자, 저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돼? y도 x처럼 미분하면 돼. 다만 y를 미분한 경우는 뒤에다가 dx분의 dy를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음함수 미분법이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역함수 미분법 할게요. 우리 역함수 미분법이 은근슬쩍 어려워서. 자, 역함수 미분법은 어떤 내용이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죠? 자, 한번 볼게요. 봐봐. 1번을 보시면 x가 y세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이래. 내가 요걸 구하고 여기서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역함수인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지금 얘가 일종의 뭐냐면은, 자, 이게 지금 x에 대한 함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근데 내가 dx분의 dy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거를 y는 꼴로 정리해서 x로 미분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놈의 역함수가 누구죠? y는 x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이걸 미분해서 dx분의 dy를 얻으면 그게 얼마가 나오죠? 3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아니야? 그치? 맞아, 아니야?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거의 역함수는 이제 요거 역수치하는 걸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냥 근데 이걸 또 변환하는 작업을 굳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내가 결국에는 dx분의 dy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 1 나누기 dy분의 dx라고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지점이 아니라 함수 전체로 하자면. 그래서 역함수를 y로, 역함수는 이제 x가 이제 정리돼 있잖아. 맞지? 쟤를 y로 미분을 하고 그거의 역수를 취하겠다는 거지. 자, 그럼 봐봐요. 이거 양변을 y로 미분하면 되지. y로 미분하면 어떻게 돼? dy분의 dx, 이게 좌변이지.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 3y제곱 더하기 1이 나와요. 그러면 dx분의 dy는 어떻게 된다고? 이거 역수치해서 3y제곱 더하기 1분의 1인 거야. 물론 이걸 x로 예쁘게 써줘도 되는데 쓸 수 있으면 써주면 좋지만 지금은 못 쓰거든, 이 문제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두고 끝. 이거 x로 못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x는 코사인 y래. 근데 y 범위를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 해서 1대1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요렇게 감소하는, 맞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는. 자, 그럼 얘는 역함수 존재하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dx분의 dy를 구하는 경우가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 안 하고 역함수 미분해서 역수치하자는 거지. 자, 그래서 요식 y로 미분합니다. y로 미분하면 식이 어떻게 나오죠? 좌변이 dy분의 dx가 나오죠. 우변은 어떻게 나와요? 코사인 y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y라고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dx분의 dy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코 시컨트 y다 라고 써도 된다는 거죠. 실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시오는 잘 안 내. 잘 안 내고 예제 4번 같이 많이 내요. 미분계수 연산하는 걸로 냅니다. 자, 예제 4번 볼게요. 자, 예제 4번 보시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고 그놈의 역함수 gx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를 읽어보면 자,
바로 1번에 있는 식을 해석을 하면 F1이 얼마다? F1이 2고 F'1이 얼마다? 1이라는 정보를 준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 G'2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지나가는 점이 얘가 1,2 지나죠? 맞아, 아니야?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어딜 지나? 2,1 지나겠지. F가 이렇게 지나면 G가. 그지? 그러면 G'2에 해당하는 값이 뭐라고요? F'1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된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그 그림 생각하면 돼요. 이랬지? 대응하는 점 찾아서 그 점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구해서 역수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 보시면 fx가 주어지는데 얘가 3차야. 여러분 이 3차 함수 역함수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하지? 맞지? 자, 그런데 요놈의 역함수가 gx인데 갑자기 뭐 구하라고 하냐면 g'1을 구하래. 자,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돼? 내가 뭘 구해야 돼? 일단 요거 도함수 구하긴 해야겠지. f'x가 3x제곱 더하기 2야. 근데 여기다가 어떤 점을 대입해야 돼? 여기 1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 아니지? 맞아, 아니야? 이거에 대응하는 x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얘가 1,a를 지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f는 어디에 지나요? f는 a,1을 지나죠? 그래서 a 세제곱 더하기 2a가 2a 더하기 1이 1이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2a가 0이다. 그럼 a가 얼마야? 0밖에 없지. 실수는. 맞아요? 자, 그래서 얘가 1,0을 지나는 거고 얘는 대응하는 점이 0,1인 거야. 그러면 G'1을 구하라고 하면 뭘 구하면 되는 거야? F' 0분의 1을 구하면 된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지? 2분의 1이 정답.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점 찾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 구해서 그거 역수치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풀면 거의 다 배운 거고, 자,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이계도 함수예요. 여러분, 이계도 함수 뭘까요? 두 번 미분하면 되겠죠. 3계도 함수는 뭐예요? 세 번 미분하는 게 3계도 함수겠죠. 4계도 함수도 있어요. 4번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계도 함수는 별 내용 없어요. 어떤 거라고? 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하면 뭐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미분을 못하는 함수면 두 번 미분 뭐 더 이상 못하는 거면 못하는 거겠지만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하다고 쳤을 때 한 번 미분한 게 도함수.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게 뭐예요? 이계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뭐지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두 번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는데 다만 좀 짜증나는 건 있어. 뭐겠어? 다항 함수는 말한 것처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렇죠. 전화는 근데 초월 함수들은 미분하면 어떻게 돼? 더러워져 오히려. 그래서 두 번 미분하면 식이 꽤나 더러울 겁니다.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계도 함수를 그래서 어디다 써요? 미적분 배운 사람 한 번에 한 사람은 알 텐데 이계도 함수의 역할이 뭘까 봐요. 이계도 함수의 역할은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체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쓰이는 거냐면 그래프 개형 그릴 건데 다항 함수는 뭔가 좀 예쁘잖아. 이게 막 이상하게 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휘는 게 되게 아름답게 휘어요. 근데 초월 함수는 안 그래. 막 지저분하거든. 근데 그게 개형 찾으려고 해야 되니까 단순히 점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증가한다만 찍는 게 아니라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 건지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에 하려고 이계도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좀 더 정확히 그리는 데 쓰이는 거라고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거 말고는 크게 역할이 없습니다. 아니면 뭐 가속도 구할 때 쓰겠지. 위치식 한 번 미분하면 속도죠.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겠죠. 뭐 그 정도 쓰이는 건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예제 5번 보시면 그냥 2번 미분해서 1 집어넣고 2번 미분해서 대입하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가지 미분법 설명 끝났습니다. 자, 복습을 잠깐 내용 정리만 다시 해보자. 여러가지 미분법이란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 뭐뭐가 있는 거죠? 자, 하나씩 다 기억나는지 생각해보자. 정훈아, 자, 여러가지 미분법 배운 거 정리할 거야. 기억나는지 봐봐. 너 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복습할 거 아니야. 자, 1번. 맨 처음 한 게 뭐였지? 목수의 미분법이었죠? 맞아, 아니야? 목수의 미분법이었어요. 자, 요걸로 우리가 뭘 했냐면은 사인, 코사인을 제외한 탄젠트, 그 다음에 코탄젠트, 시컨트, 코시컨트를 미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운 게 아까 뭐였지? 두 번째로 한 거. 그 다음 한 거. 응? 자, 두 번째로 했던 게, 자, 합성함수의 미분하는 방법 배웠고요. 여기서 뭘 얻었지? 로그 미분법 배웠고요. 복잡한 식 미분하는 법. 그리고 이거 이용해서 xn제곱 미분법 다항함수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 배웠습니다. 그지? 그 다음 3번으로 배운 게 매개변수. 오늘 배우긴 했는데 사실 매개변수 내용은 진짜 쉬워서 그냥 하면 돼.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뭐 배웠냐면 음함수 미분법 배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배운 게 이제 음함수 미분법 약간 이용하는 거긴 한데 이제 이용해서 역함수 미분법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이계도 함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 6가지를 배우는 게 여러가지 미분법 수2에서 안 했던 미분법에서 배우는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툴이란 말이에요. 툴. 그러니까 당연히 다 외우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중요해요. 이거를 못하면 그 다음에 어차피 미분해서 푼다를 할 건데 미분한다가 막히는 거니까. 알겠지? 자, 요거 가지고 해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도함수의 활용. 우리가 맨날 했던 접선의 수투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접선의 방정식 할 거고 극대극소 그릴 거고 극대극소 이용해서 증간표 그릴 거고 증간표로 그래프 개형 그릴 거고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겁니다. 다만 3차 4차가 아닌 초월함수들로 한다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수투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진행했고요. 뭐 저거 연습 문제까지는 안 풀어봐도 이 지금 설명한 거 할 줄 알아야 되니까 118쪽부터 해서 문제 다시 1번들만 쭉 풀어봐봐. 2-1, 3-1, 4-1, 5-1 요것만 좀 풀어봐 주세요. 1-1부터 지금 설명한 거 쭉 다 해봐야 돼. 매개변수 이용하는 거, 음함수 이용하는 미분하는 거, 역함수 미분하는 거, 이계도함수 미분하는 거 쭉 해서 1-1부터 5-1까지 풀어보시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거 기억을 할래나? 이 상태면 너 좀 있다 야. 괜찮아? 병원 가봐. 병원 감기 걸리면 안 돼. 아유 이 학생들